안녕하세요. 장애인 복지론 오늘 수업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끝나면 이제 장애의 어떤 종류, 유형, 그 다음에 장애 유형별 특징 정도만 수업을 하면은 이번 학기는 완전히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2주 차인가요? 벌써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뭐 그 재활, 그 다음에 사례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에 이어서 오늘은 자립. 자, 장애인이 어떤 재활이나 시설 보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제 정상화 될 수 있는 그런 자립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5쪽이요. 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자,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245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당사자주의, 자, 개인의 어떤 그 선택이나 권리를 중요시하는 당사자주의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 복지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은 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활동 보조인이 파견되거나 자립 생활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를 명시해서 자, 이 자립에 필요한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립이라는 거는 이게 그 사회복지에서 자립, 자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스스로 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될 수 있으면 받지 않고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선택한다는 얘기가 자립입니다. 이거는 뭐 자활이라고 해도 사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크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자, 자립의 의미는 자,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245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지시, 지배를 받거나 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더 워낙 뻔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246쪽이요. 자, 자립 생활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영어로 뭐 independent living IL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위에서 두 번째 문단 246쪽이요. 자, 자립 생활은 그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자, 자립 생활은 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최대로 돕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저번에도 배웠지만 지역사회 복지가 여러분이 지금 지역사회 복지론을 배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사회 복지가 이 장애인, 아동, 노인, 청년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장애인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어떤 도시든 시골이든 간에 자, 이런데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247쪽의 위에서 세 번째 그 위에서 일곱 번째, 여섯 번째 줄이요. 자,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다면 자립생활은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립생활은 자,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활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죠. 248쪽입니다. 자,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자, 따라서 재활 과정의 목표가 자, 최대한 신체 기능이나 취업을 통한 직업에 맞춰져 있다면 자, 재활에서의 성공은 자,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얼마나 그 기존 체제에 얼마나 잘 따를 것이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장애인이 만약에 재활 개념으로 장애인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그 스스로 자, 움직일 수 있고 자, 활동할 수 있는지, 그래서 취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또는 자, 그 재활 프로그램에 맞게 과연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반면 근데 자립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재활 모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 자, 즉 그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자, 의뢰인의 관계에서
관계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장애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재활할 때 그 시키고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그 전반적인 그 전반적인 환경 때문에 자, 재활이 환경으로부터 재활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자립생활 모델은 이렇게 환경에 대한 어떤 극복을 하기 위해서 자, 장애인은 자, 내가 환자고 내가 의뢰인, 내가 클라이언트라는 생각을 버리고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좀 더 적극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립생활 모델은 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소비자의 어떤 권리, 뭐 가끔은 이게 소비자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좀 내용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립생활 모델을 좀 더 살펴보면은 249쪽에 자, 249쪽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래에서 세 번째 문단. 자, 이러한 점에서 자립생활 모델의 철학은 자, 중증 장애인을 포함하는 모든 장애인이 자, 스스로 관리하고 나의 생활은 내가 관리하고 자, 이렇게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요소로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249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첫째. 자, 첫째, 소비자 주권을 가져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시키면 그것을 얼마나 누군가 전문가나 또는 자, 누군가가 시키면 그거를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자, 소비자 주권을 가져야 된다. 자, 둘째는 자조적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그 나에게 내가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는 자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조적이라는 얘기는 스스로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250쪽의 맨 위에 줄이요. 자, 셋째, 정치 경제적 권리를 가져야 된다. 자, 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자립 그 생활 모델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죠. 자, 이거 250쪽부터 251쪽까지 왜 저 첫째, 둘째,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간부터요. 자, 첫째는 장애인의 어떤 운동이라고 이제 그 어떤 권리를 이제 찾는다는 운동의 개념에서 자립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장애인의 어떤 이동권 보장 같은 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게 바로 이제 그 하나고요. 자, 둘째는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모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원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51쪽에 자, 두 번째 문단 셋째. 자,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서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좀 신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한번 프로그램이 짜여지면 이게 이제 그대로 보통 간다는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기획하고 개발할 때 이걸 얼마나 이제 저 다양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양하지는 못하더라도 야 이건 좀 신기하다 좀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장애인이 아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야 이런 거는 좀 신기하다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립생활은 자 이게 그 재활하고는 다르고요. 자립은 재활하고는 조금 더 구분되는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립생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제 주권. 나는 이제 소비자 주권이라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어떻게 잘할지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또는 그 연계되고 있는 센터라든가 복지관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단체라든가 장애인 어떤 그 권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립생활을 이제 장애인 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립생활 내용 자체는 지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